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 관점으로 보는 사람과 투자 이상의 관점으로 보는 비트코이너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러한 가격 현상을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유형 관점에서 살펴보자. 인간의 욕구 유형과 연관하여 생각하려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인정 욕구, 자아실현 욕구에 빗대어 설명해보자. 모든 돈의 기본적인 역할과 같이 비트코인도 인간의 생리적 욕구에 필요한 의식주를 얻는 데 쓰이는 돈과 같은 유동자산 역할을 한다. 유동자산이란 법정화폐로 즉시 전환될 수 있는 자산들을 통칭한다. 구체적으로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금, 가상자산과 같이 즉시 법정화폐로 바꾸는데 필요한 거래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자산들을 포함한다. 안전 욕구 관점에서 보면 국가 간 전쟁 또는 한 국가 내에서 발생되는 극단적 물리적 위험에서 멀리 벗어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돈이 필요하다. 특히 남이 손댈 수 없도록 보이지 않게 지닐 수 있으면 더더욱 좋다. 이러한 돈의 역할은 금과 은과 같이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야 하고 몸에 지니고 도망가는데 용이하려면 무게와 부피 대비 많은 가치를 담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가치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온라인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텐저벌한 물질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금, 은 및 달러 지폐가 대표 주자이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연결되는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상의 언텐저벌한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블록체인 분산 장부 기법을 적용한 가상자산이 남이 쉽게 빼앗을 수 없는 장점을 갖게 되면서 위기 상황에서 금과 대등하거나 또는 더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돈으로서의 역할까지 넘보기 시작했다. 사회적 욕구 관점에서 보자. 스테이 험벌 스택샷즈 라는 구호를 외치는 로열티 강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익명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과 떠나는 것은 자유이지만 가격이 오르면 수익 실현 욕구에 팔고 싶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지속해서 남아있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비트코인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장기간 남아 비트코인을 팔지 않게 된다. 투자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시간 동안 힘든 공부와 사고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이렇게 어려운 진실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속한 점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투기 관점을 갖는 사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장기로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늘게 되는데 장기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은 금융과 인문 철학의 이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커뮤니티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들어오기는 쉽지만 커뮤니티에 남아있기가 어렵다는 점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비트코인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으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남는 사람들은 천천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남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깊은 사고력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이라는 사실이 좋은 커뮤니티로 발전되도록 하는 자체 필터링 역할을 한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남는 사람들 중 철학, 인문학 및 경제, 사회 분야에서 높은 지적 수준을 지닌 사람들의 비율이 서서히 높게 된다. 이러한 점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 존경 즉 인정 욕구 관점에서 바라보자. 첫 번째, 비트코인 한 개가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비싼 자산이라는 점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를 가진 자로서의 인정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갖게 되는 인정 효과가 함께 커지게 된다는 부분도 중요한 점이다. 두 번째, 남들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외에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의 퀘스트를 넘은 자로서의 인정받는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안에는 유명한 기업가, 수학 및 철학자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해력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 비중이 많다.
비트코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이라는 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시대가 오기까지는 이러한 인정 욕구 역할은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세 번째, 최초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내러티브를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데 발행량 자체가 너무 희소하다. 따라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한 개라도 소장하려는 본능을 가진다. 포모 현상과 같이 내가 한 개라도 갖지 못할 경우 한 개라도 갖고 있는 남들보다 뒤처질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될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먹고 자는데 쓰는 돈의 규모는 자신이 가진 부의 총량 대비 매우 적다. 이렇게 생활비에 사용되는 규모를 뛰어넘는 자산을 많이 가지는 기저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자면 부자라면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이외에 건물 하나, 요트 한 척, 좋은 차 한 대 정도씩은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부자들은 본인 재산 중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경비가 아닌 부분은 남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려는 성향을 많이 띈다. 이러한 목적물의 경우 보유자가 수익 실현을 위한 자산이 아니기에 이러한 자산은 가격 변동에 따라 매도 물량으로 출회되지 않는 강한 현상을 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유통량이 줄어들어 작은 수요 증가에도 가격 상승 및 유지되는 구조를 강화한다. 자아실현 욕구 관점에서 바라보자. 자아실현은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상관없이 나만 인정해도 만족한다는 욕구이다. 비트코인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도 자아 실현 중 하나인 셈이다. 이러한 어려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문 철학적 접근이 수반된다. 어쩌면 비트코인의 가격의 핵심 원리는 헤겔의 인정투쟁 철학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진실에 대해 알고자 하나 그 진실이 이해하기 어려울수록 인정 욕구는 커지게 되어 있다. 앞에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비트코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인 점을 강조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은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처음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만 연역적으로 받아들이고 대다수는 연역적으로 거부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격의 증빙이 계속되면서 연역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의 지적 혼란이 가중된다. 귀납적으로 가격이 강해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처음에 연역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고의 심도를 높이게 된다. 이러한 사람 중 일부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이제는 처음 접한 사람들도 연역적이 아닌 귀납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연역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극소수의 경제, 인문, 철학적 식견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사용되고 귀납적인 이해는 현상을 보고 받아들이는 비교적 쉬운 이해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이해하고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 대중들의 투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귀납적인 마케팅 방법이 대중들을 이해시키는 데도 쉽다. 장기 투자자들 특히 비트코인 맥시들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이러한 욕구들 중 인정 욕구를 강하게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인정이 아닌 무시와 소외를 당하지 않으려는 포모 현상도 인정 욕구의 중요한 현상이다. 인간의 인정 욕구 본성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해 온 것처럼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게 되는 부와 지식에 대한 강한 인정 욕구가 비트코인이 탄탄하게 성장하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